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 동해안 6개 시군들이 제6호 태풍 카눈에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며 일상 회복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각 시군은 지난 11일부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본격적인 피해 복구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주말 동안 중장비를 투입해 도로 등 기반 시설과 주택 주변에 대한 긴급 복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해수욕장과 항포 등의 폭우로 떠내려온 해양 쓰레기 부유물 제거도 속도를 내고 있으며 침수로 훼손된 주요 도로의 복구 작업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정부가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 상품권을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오는 10월 춘천에서 시행되면 도내 18개 모든 시군에서 이 지침이 적용되는데요. 농촌마을의 유일한 마트인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이 제한됩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춘천 신부급 천전삼리 신진국 이장. 연로하신 주민의 부탁을 받고 마을의 유일한 마트인 하나로마트를 종종 찾습니다. 춘천 사랑 상품권으로 물건을 사다 주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제는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 가맹점에서는 지역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또 농자재 같은 거 이런 것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살려고 뭐 시내를 가야 되고 예? 이런 문제가 있다면 지금 뭐 이건 뭐 조금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지금 뭐 불편이 오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이미 강원 12개 시군이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 가맹점에서 지역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원주와 강릉, 속초, 화천과 인제 등 5개 시군은 9월부터, 춘천은 10월부터 적용됩니다. 춘천의 경우 16,000여 개 가맹점 중에서 연 매출액이 30억 원 넘는 290여 곳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걸로 예상됩니다. 도소매업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이어 주유소, 하나로마트 순입니다. 모두 합쳐 전체 가맹점의 2% 정도에 불과하지만 전체 결제 금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하나로마트에 의존하는 농촌 주민들은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농촌 마을에서는 농협 하나로마트를 제외하곤 농자재나 식료품을 구입할 곳이 없습니다. 지역 상품권이 있어도 이제 쓸 데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농어업인 수당을 비롯한 정책 발행 상품권은 모든 가맹점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에선 지역 상품권을 쓸 곳이 마땅치 않아 월 최대 10%의 구매 할인 혜택이 그림의 떡이 됩니다. 갑작스럽게 또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경제에 미치는지 지역 경제에 그런 거 면밀하게 좀 파악을 하고 대응해 나가고 할인율이나 할인 규모 같은 것도 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당초 지역 상품권의 골목 상권 활성화 취지를 살리겠다며 가맹점 제한에 나서면서 당분간 혼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횡성에선 갑자기 주민 소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현안대책위와 횡성군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장 대표단이 현안대책위의 주민 소환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선 건데요. 현안대책위는 주민 소환을 추진한 적이 없는데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자칫 이장 대표단의 비판이 주민 소환에 불씨가 되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횡성 현안대책위가 군수 주민 소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횡성 이장 대표단이 소환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횡성 이장협의회는 성명에서 현안대책위원회에 주민 소환 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경거망동을 삼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주민 소환은 행정처분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치단체장을 주민투표로 해고시키는 탄핵제도인데 대책위가 군수 재량권 밖에 있는 사안으로 군수 소환을 추진하면 국민을 분열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군정을 좀 흔들고 있는 것이 옆에서 면면하게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 보고 묵고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오늘 모이게 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현안대책위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집회 구호에 주민 소환을 내건 적은 있지만 실질적인 검토는 물론 공식화한 적도 없는 상황에서 한 언론사의 오보를 근거로 반박 성명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주민 소환권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현안대책위가 마치 주민들의 분열을 조장하고 민사8기 군정을 흔들고 있는 뭐 순한 세력으로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참 우려스럽고
하지만 송전탑 저지, 군용기 피해 대책 마련, 호국원 같은 현안은 군수의 재량권을 넘어선 문제라는 이장협의회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습니다. 군수가 한국전력이나 공군, 보훈부 편만 들고 주민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 건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오보에 기댄 해프닝이란 게 현안 대책이 입장이지만 주민 소환 논란은 이장협의회 발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이장협의회는 주민 소환 저지를 위해 읍면별 여론전을 예고했고 현안 대책위는 군수의 태도가 끝내 바뀌지 않으면 그때는 주민 소환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명기 횡성 군수는 자신의 불찰로 일부 주민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행기 소음이라든지 호구원 문제라든지 송전탑 문제 좀 더 주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그분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도 부탁드리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도록.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을 강조했던 넉 달 전 발언이 주민 소환이 거론되기 시작하자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오늘날 12시 반쯤 동해시 한섬 해수욕장에서 8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물에 빠졌습니다. 이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1시쯤 삼척시 증산해수욕장에서 아빠와 아들 사이인 40대 남성과 10대 청소년이 바다에 빠졌는데 이 가운데 40대 남성은 숨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속초시 노학동 동해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승합차 한 대가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자 5명 가운데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며 다른 탑승객들도 중상을 입는 등 크고 작은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당시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내일 원주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엽니다. 내일 회의에는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 등 중앙당직자들과 도내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올해 3월 김기현 당대표 선출 이후 지도부가 한꺼번에 강원도를 찾는 것은 처음입니다. 오후에는 강원도당에서 내년 총선에 춘천 지역구로 출마할 허인구 지원 대표이사의 입당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회식 중에 만취해 동료 캐디를 성추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32살의 골프장 경기 진행 요원 관리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 30대 관리자는 지난해 2월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20대 여성 캐디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고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프로축구 강원FC가 4,095일 만에 천적 울산현대를 상대로 리그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제 저녁 강릉홈에서 열린 K리그1 26라운드에서 강원은 전반 37분 역습 기회를 살린 서윤희의 골로 앞서 나가고 후반 연장 시간에 용병 야구가 페널티킥 상황에서 튕겨나온 공을 골대로 밀어넣으며 울산의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선두 울산의 승리를 거둔 강원은 승점 3점을 보태며 리그 최하위에서 벗어났습니다. 강원은 오는 19일 저녁 7시 홈에서 리그 순위가 한 단계 앞선 수원FC와 맞대결을 펼칩니다. 국제 유가 상승세의 영향으로 도내 주유소와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3일 기준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723원으로 전주에 비해 46원, 지난달에 비해 137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유 가격도 리터당 1,570원으로 전주에 비해 63원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횡성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 이틀째인 오늘 많은 관광객이 축제장을 찾아 더위를 날렸습니다. 축제 행사 가운데 토마토 풀장 보물찾기에는 매회 200명이 넘는 참가자가 몰려 토마토를 밟고 으깨며 온몸으로 축제를 즐겼습니다. 또 봉숭아 물들이기와 토마토 음식 시식 등의 이벤트를 포함해 인기 가수가 출연하는 K-팝 쿨 페스티벌 등 축하 공연도 다채롭게 펼쳐졌고 고품질의 고랭지 토마토 판매장도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둔내 종합체육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축제는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강원도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이 48종 늘어나며 130개 품목으로 확대됐습니다. 강원도는 추석을 앞두고 더 많은 분들이 강원도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며 화천 산천어 파크골프장 이용권과 국립춘천 숲체원 숙박권, 정선 가류왕산 케이블카 이용권 등을 추가로 답례품으로 선정했습니다. 한편 강원 상품권과 강원 산돈, 한우와 쌀, 인삼 등이 기부자들이 선호하는 대표 답례품으로 꼽혔습니다. 강원도의 전체 답례품 품목은 고향이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수역으로도 조업에 나선 도내 오징어잡이 어선들의 어획 실적이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오징어 어획량이 지난해 63% 수준인 888톤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오징어 어획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해 체납기 어업인들에게 121억 원의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